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6월 8일 밤 9시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전에도 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 표라기보다는 그림 테이블을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장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네덜란드 출장 가 있죠. 네덜란드 출장 가 있는데 EUV 장비에서는 압도적인 ASML이 있죠. 이게 ASML이 미국에 상장이 ADR로 상장이 돼 있지만은 국가는 이제 네덜란드니까 여기 이게 이제 이 표가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 장비의 뭐라고 할까 US 스플라이어, 그 다음에 마켓 리더, 그 다음에 other 스플라이어로 이렇게 구분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글로벌 탑은 ASML 뿐만 아니라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글로벌 탑 5 안에 드는 게 이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TES라고 하는 도쿄 일렉트론이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KLA가 이것도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 램 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도쿄 일렉트론. 이까지 해서 이제 이게 글로벌 반도체 장비 탑 5인데 여기 문제 반도체의 전공정이 크게는 8단계, 후공정은 이제 테스트와 패키징 2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어, 이 뭐라고 할까, 반도체 세부 공정을 이렇게 나눠서 그거에 이제 US 플라이어와 마켓 리더를 이렇게 표기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PR 스트립 장비 중에서 글로벌 탑 1위가 PSK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메스는 이제 비상장 회사니까, 삼성전자의 비상장 회사니까 세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케이스텍이 여기 other suppliers로 CMP, 이 풀네임은 제가 화학 연마 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탑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본 회사와 우리나라 회사 케이스텍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그전에는 제가 이제 눈에 못 띄었는데, 여기 보면 어 어디 갔지? 여기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여기 있었는데, 어, 제가 그 넥스틴이라는 이 테스도 여기 있고, 넥스틴이라는 회사를 제가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예, 제가 잘못 봤나? 넥스틴이라는 회사, 여기 있네요. 넥스틴. 여기 보시면은 넥스틴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넥스틴 요즘 주가 좋죠. 최근에 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원대인데, 웨이퍼 인스펙션에 보면 KLA가 거의 95% 독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있지만 KLA가 글로벌 리더, 마켓 리더라는 거죠. 거기에 넥스틴이 있는데, 넥스틴이 좀 점유율을 조금만 가져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근데 넥스틴도 지금 실적이 엄청 좋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한 40% 육박하니까. 그리고 PSK, 넥스틴, 그 다음에 또 여기 한국 회사 이름 올린 게 케이스텍, 세메스, 아까 여기 테스는 이제 디포지션 장비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고, 여기 보면 원익도 있습니다. 원익은 이제 원익 홀딩스의 지주사로 해서 계열사가 반도체 장비로 대표되는 거는 원익 IPS, 반도체 소재로는 원익 QNC, 그다음에 이제 특수가스라는 게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에 상장된 거 세메스 빼고 원익, 그다음에 테스, 여기 지금 케이스텍, PSK, 그다음에 이제 넥스틴까지 상장돼 있죠. 이 기업들을 한번 잘 보시고, 지금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때 PSK가 PR 스트릿 글로벌 장비 1위 외에 이제 베벨 에처 장비를 국산화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베벨 에처가 뭐냐? 경사면 식각 장비다. 여기 보면 이제 감광액 세적, PR이 포토레지스트잖아요. 포토레지스터, 스트립은 벗겨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장비 세계 1인 PSK가 이제 베벨 에처, 경사면형 식각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장비에 이어 반도체 식각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보면 베베레츠가 뭐냐면 웨이퍼 둥근 가장자리 부분을 화학약품 등으로 화학연마 뭐 CMP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화학약품 등으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장비다. 웨이퍼 가장자리는 화학물리적 제어 어려워 칩 수율을 떨어뜨린 원인을 제공했다. 얼마나 웨이퍼 가장자리를 잘 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표를 뭐 글로벌하게 뭐 회사 이름이 많은데 어쨌든 KLA Applied Materials, 뭐 ASML, 그다음에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로닉 글로벌 반도체 장비 탑 5에 들어가는 거죠. 이 보면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발표한 미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 분석 자료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미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 여기 보면은 한국 기업은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PSK가 그러니까 이게 리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켓 리드라고 하는 것 중에 한국 기업은 PSK가 유일하다는 거죠. 나머지 other suppliers에는 뭐 아까 뭐 넥스틴도 있고 케이스텍도 있고 원익도 있고 세메스도 있고 테스도 있고 있는데 글로벌 리더는 마켓 리더는 PSK가 유일하다는 거죠. 예. 그만큼 제가 PSK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우리는 어쨌든 중국에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든 소재든. 왜냐하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은 대부분 그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는 미국의 허락하에 중국으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 제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장비를 못 들여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많이 이제 우리가 국산화한 거는 많이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많은 주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지금 상하이, 베이징 이제 봉쇄 해제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죠. 장비주들은. 근데 이제 2분기에는 이제 봉쇄 해제가 돼서 물론 이제 분기라는 게 3개월이지만 해제된 시점에서 1개월 동안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느냐 그거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2분기든 3분기든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완화되고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 장비주도 주가가 좋을 거라는 거죠. 매출이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럴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분이 제 방송 보시는 분이 요청한 것도 있고 주가가 싸진 것도 있고 이따가 하나씩 종목을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다시 한번 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마켓 리더 PSK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기업들 지금 뭐 넥스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원익도 있고 테스도 있고 이런 종목을 보여드리려고 오프닝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항상 뭐 말하는 패턴이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걸 주식시장에서 어떤 걸 특징적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어제는 못했고 어제가 장 개장했죠. 6월 6일 현충일 쉬고 어제 화요일 개장하고 오늘 이틀째인데 어제는 제가 지금 좀 눈에 띄던 게 뭐냐면 뭐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자전거 품귀 현상이 났다고. 그래서 어제 자전거 관련주가 좀 올라갔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알톤 스포츠. 지금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사람이 많아져서 일본에서 자전거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뭐 한 십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이제 공항에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공항에는 자전거를 못 합니다. 근데 외국 공항은 자전거를 타요. 이게 뭐 정비사들이 항공기 점검하러 갈 때, 이동할 때 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왜 못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뭐 차로 뭐 항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차를 움직이면 아주 저속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차가 2, 30km로 계속 달린다고 해보세요. 그 차 뭐 엔진이 빨리 망가질 겁니다. 수명이 짧아져서. 예. 근데 자전거로 충분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많이 이동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가 품귀 현상이 났다고 하니까 참 우리는 지금 그 뭐라고 할까
공용 렌탈 시스템, 퍼블릭 렌탈, 뭐 그렇게 해서 뭐 따릉이가 대표적으로 있고 요즘 뭐 되게 많더라고요. 전기 자전거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그런 자전거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 부품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것도 작년 2020년 3월 달이 떠오르긴 한데 그때 뭐 3천 얼마 하던 그 삼천리 자전거가 12,000~13,000원까지 날아갔죠. 왜냐면 코로나로 이제 아무래도 제약을 받으니까 자전거 타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옛날 이명박 정권 때 그 4대강 뭐 이렇게 할 때 그 무슨 뭐 아라뱃길로 뭐 배를 이제 뭐 운송한다고 뭐 화물 운송한다고 막 그랬던 해가지고서 뭐 4대강 뭐 정리하고 뭐 그러면서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때 자전거 산업이 엄청나게 호황이었죠. 그래서 뭐 자전거 판매하는 사람 빌딩을 세웠다는 말도 있고 근데 두 번째로 이 코로나 때 자전거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전기 자전거도 나오고 그 바람에 이제 뭐 2차 전지도 엄청나게 커졌고 물론 뭐 전기차가 더 크지만 쏠쏠치 않게 자전거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터리가 물론 삼성 SDI나 LG 애니솔루션에서 많이 만들긴 하지만 자전거 전기 배터리 팩은 예. 그리고 오늘은 좀 주목을 끄는 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그건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그 트럭 모델 카메라를 삼성전기가 수주했다. 뭐 그 금액이 추정컨대 4, 5조 정도 된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카메라 납품하는 관련 업체들이 오늘 주가가 좋았다는 거죠. 예. 그와 관련해서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오프닝으로 반도체 장비, 뭐 소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가 있긴 하지만 워낙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예, 이제 뭐 2차 전지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도 알아보고. 근데 어쨌든 뭐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뭐 그냥 거의 보합 수준, 제자리 수준이었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그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근데 지금 미국 선물이 이 약보합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제자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즘 항생이 좀 좋죠. 홍콩이 뭐 중국에서 이제 빅테크 규제가 끝났다. 끝났다. 이런 뭐 뉴스도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이나 어, 전기차 솔라 액티브라는 ETF도 아주 흐름이 좋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뭐 니오, 샤오펑, 리오토, 그냥 바이두 뭐 이런 업체들의 중국 그 기업들의 주가도 좋죠. 빅테크 규제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이 봉쇄 완화 정책도 쓰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면서 지금 항생 지수도 좋고 상하이 지수도 상당히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아직 뭐 좀 갈피를 좀 잡기 힘들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는 그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률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더 강하게 빅스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데 어쨌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뭐 달러라든가 원유 특히 원유 이 기름값이 뭐 120달러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일설에는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정산을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 양이 미미해서 기름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보고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전거 품귀 현상이 일본에서 발생한 것처럼 이 유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예, 유가가 120달러가 넘어서 지금 뭐 경유든 휘발유든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서 자가용 몰고 다니시는 분들 힘드실 거예요. 가뜩이나 물가가 엄청 비싼데, 예,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S-오일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죠. 정제 마진이 뭐, 25달러, 29달러까지 올라갔다 오는 거죠. 정제 마진이. 그 엄청나게 아마 실적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도 좀 기대해 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전기 트럭 모델에서 카메라를 수주했다라는 그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덩치가 큰 것
때문에 뭐 그닥 움직임이 크진 않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옵트론텍 이 카메라 렌즈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7,790원까지 갔어요. 고가로는. 근데 7,400원 종가인데, 근데 시간에서 또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보시면은 옵트론텍이 7,790원까지, 장중 최고가가 7,790원인데 시간에서 딱 오른 가격이 7,790원이에요. 7,790원. 참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지, 우연인지 참. 그리고 캠시스가 시간에 상한가 같습니다. 캠시스 장중에도 조금 이제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캠시스도 오늘 장중에도 많이 올랐지만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걸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액트로도 그 뭐죠, 손떨림 보정 OIS라고 하는 뭐 자화전자도 있고, 네, 액트로도 있는데, 액트로도 오늘 좀 흐름이 좋았네요. 1150원 고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자전거 관련된 거 여기 나왔고요. 알톤 스포츠.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근데 MC넥스가 주가가 오히려 빠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MC넥스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 이제 테스나에서 두산 테스나로 이름 바꿨죠. CMOS, CIS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 후공정 하는 그 두산 테스나도 주가가 영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때 좀 사모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는 어제 영향으로 올랐다가 오늘도 오르고 있죠. 지금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제 일본에서 자전거 부족하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옴으로써 어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어제도 뭐 세게 갔는데 윗꼬리를 많이 달았네요. 근데 오늘도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가가 120달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삼천리 자전거도 그렇고, 아까 좀 전에 알톤 스포츠도 있었죠. 알톤 스포츠도 지금 상위권에, 지금 어제 오늘 좀 흐름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았어요. 그 소식이 뭐 놀랬는지 어쨌든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윗꼬리를 상당히 심하게 달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캠시스가 시간에서 상한가 같지만 장중에도 2130원까지 올랐었고, 하여튼 카메라 관련주들이 좀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그에 반해서 MC넥스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뭐 장비 퓨런티어, 얼마 전에 상장한 퓨런티어도 오늘 좀 흐름이 좋았고, 그 퓨런티어의 모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하이비전 시스템 참고로 알아두시고, 삼성전기도 15만 2천원까지 가긴 갔네요. 5% 정도 올랐으면은 그렇게 적은 상승률은 아닙니다. 오늘 뭐 시장 지수 보시면 거의 보합 상태, 제자리 그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LG화학도 뭐 글로벌 3위 이 브랜드 뭐 어쨌든 3위 했다고 했나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글로벌 화학 브랜드 같이 이 3위라고 해가지고, 그 소식에 상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LG화학 주가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59만 원까지 오늘 터치했네요. 동훈아나텍도 카메라와 관련돼 있고, 뭐 그리고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다. 그에 반해서 이제 거래대금 상위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는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뭐 하이닉스가 뭐 2,000원 정도 올랐지만 반도체 종목들은 그닥 좋지는 않았고,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아까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예. 지금 며칠째 올라가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이 뭐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20만 원 아래 5월 12일 딱 한 달 됐죠. 한 달 됐는데 20만 원 아래로 떨어져서 20만 원 잡고 지금 4만 원만 잡아도 20%죠. 한 달 정도에 20% 정도 수익을 낸 SK이노베이션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탄탄합니다. 주가가.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ETF,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라는 게 지금 중국의 5월 전기차 인도 대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게다가 이제 봉쇄 완화돼서 테슬라도 뭐 기가팩토리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하기 때문에 샤오펑, 니오, 리오토 이런 그 외에도 비아디 이런 뭐 관련된 이뭐 자동차 전기차 소재 그런 뭐 저기 CATL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2차 전지 리튬 강봉 리튬 이런 게 편입돼 있는 종목인데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죠. 흐름이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구성 종목이 있죠. 이 ETF에 구성 종목이 있는데 BRD가 있고 여기 문제 ETF 이게 뭐 저기 미래에셋의 자회사 글로벌 X가 운영하는 ETF 그 외에도 강봉 리튬 제가 이제 강봉 리튬을 좀 가지고 있는 닝더스타이가 CATL CATL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뭐 올랐기 때문에 ETF도 상당히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중국의 전기차 5월 인도 대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테슬라도 주가가 70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물론 뭐 앨런 머스크의 개인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기업은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해서 T 로보틱스도 뭐 좀 좋고 2차 전지도 뭐 개별적으로 좀 빠지는 것도 있긴 한데 2차 전지 뭐 특히 그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 나노 신소재가 아니야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응급제가 기존의 그 타이칸 저기 포르쉐 타이칸인가요? 포르쉐 타이칸에 됐다가 포르쉐에서 나오는 기존 신형 뭐 SUV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 CATL이 배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대주전자 재료에 실리콘 응급제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조정을 틈타서 좀 분할 매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공모 때 30만 원 공모가 세주 받은 거 아직도 안 팔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4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좀 분할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옵트론텍 카메라 렌즈 내일 어떻게 반응할지 좀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그게 실적을 내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 1.76이고 시가총액 1471억으로 뭐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크지 않은 회사인데 어쨌든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이렇게 본다면 옵트론텍은 꼭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비즈니스 서머리를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서머리에 광학 부품의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뭐 이런 회사하고 스마트 기기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용 필터와 디지털 카메라 CCTV 전장용 광학 렌즈 모듈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실적이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이 회사가 실적이 살펴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실적이 좋지는 않고 1분기에도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 뭐 숫자가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회사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 회사를 좀 지금 마이너스죠. 사모았는데 마이너스긴 합니다. 근데 계속 사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사모을 거라는 사모을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하면 좀 팔아서 지금 다시 내릴 때 또 사모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OCI도 많이 올랐죠. 태양광 풍력 관련된 주들이 에너지 재편 관련해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쌍용차 관련해서 KG ETS, KG 케미칼도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조선주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계속 움직임 좋고요. HSD 엔진도 9,000원 넘게 이제 9,000원을 다시 탈환을 했고요. 그 외에 한국카본도 14,000원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태양광 관련해서 신성ENG, 국영GNM, 뭐 S에너지, 뭐 SDN 뭐 이런 소형주도 있는데 그런 차트를 보시고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오늘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판 그 JP 모건인가 오이 외국가 증권사에서 보고서 때문에 기판주들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심텍이라든가 해성 DS라든가 대덕전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종목들 떨어질 때 저는 사야 된다고 심택하고 TLB를 샀는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아직까지도 매수 유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심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RSI가 30까지 들어왔네요. 이게. 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만약에 내일도 떨어진다, 심택은 살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해성디에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살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동차주들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기아차도 오늘 떨어졌고 현대차도 떨어졌는데 해성DS 같은 경우 자동차 리드 프레임이 비중이 한 6, 70%? 예, 그다음 기판이 30%? 뭐 그 정도인데 지금 자동차 주가가 안 좋잖아요. 예, 자동차가 반도체 쇼티지로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실적은 거의 뭐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린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 주가 제가 실적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을 이 정도 내는데 나중에 자동차가 좋아진다? 지금 자동차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자동차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회사는 매출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논리로 좀 생각해서 해성DS도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자동차가 좋아지면 더 잘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영업이익률도 21.44%. 예. 그래서 해성DS도 주목하자. 지금 조정받을 때. 이 해성DS가 주가가 7만 원, 뭐, 74,7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67,2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65,000원 밑으로 6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약에 이제 이 61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61선 찍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건 뭐 신의 영역이고 알 수 없으니까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해성DS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TLB도 주가가 4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런 종목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LB는 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DR5니까 TLB도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해보자. 그리고 오늘은 TLB가 44,400원에 끝났네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었잖아요. 지난주에 기판 관련된 보고서 쭉 나오면서 쭉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뭐라고 할까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다. 좋은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TLB. 그 외에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일단은 제 탑픽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리노공업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5만원도 깨졌잖아요? 15만원도 깨져가지고, 리노공업이 좀 싸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4만 5,700원까지 떨어져서 14만 7,200원인데, 이 정도면은, 리노공업이 PR이, 볼까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가지고, 예. 지금 포워드 PR이 17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45.23 외국. 이게 실적이 모르겠어요. 2분기가 이제 피크 치고 3분기에 비수기 접어든다라는 뭐 그런 증거사 보고서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은 꾸준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1년간으로 봐도 이 회사는 뭐 탄탄한 실적을 자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좋잖아요. 영업이익률도. 근데 2분기가 뭐 최고 꼭지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쨌든 리노공업이 일단 제 반도체의 뭐 이제 테스트 그다음에 의료기기에서 이 탑픽으로 저는 이제 리노공업을 탑픽으로 뽑고요. 그 외에도 한미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봉쇄 때문에 그 어떤 매출이 수년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넥스틴은 오늘 2,000원 올라가고 72,000원이네요. 72,600원까지 갔는데 넥스틴도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other suppliers의 이름이 있었죠. 그 웨이퍼 인스펙션, 웨이퍼 패턴 인스펙션 검사 장비로서 KLA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76,5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72,000원인데, 넥스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40% 넘잖아요. 45% 정도인데, 지금 1분기 실적에서는 39.16이잖아요.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45%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넥스틴이 배당을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500원 했습니다. 예. 이 뭐 그렇게 숫자가 크지 않지만 순이익이 380억인데 이게 발행 주식 수가 아직 1000만 주도 안 돼, 1000만 주가 안 될 거예요. 968만 주잖아요. 예. 그래서 넥스틴은 조금 자리가 높긴 높아요. 예. 높아서 어떤 상승할 볼륨이 좀 적어서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도 저는 이제 뭐 꾸준히 사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반도체 꾸준히 사모아 가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소재에서 뭐 지금도 매력적이다. 예, 뭐이 5만 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동진 세미캠 5만 2,100원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노스볼트하고 10년 장기 계약건도 있고 그다음에 PR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뭐 이런 것도 있고 펠리컬 같은 것도 있고 SNS 택이 있지만 FST는 좀 죽었고 SNS 택이 뭐 EUV 전용 펠리컬을 먼저 개발했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세미캠도 사실 반도체 소재 중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뭐 사이맥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 외에 하나마이크론도 많이 떨어졌고 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넥스티는 조금 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조금 뭐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어쨌든 관심권에 두고 조정받을 때 접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리노공업 TSE ISC가 이제 소켓 핀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 테스트 핀의 3대장인데 대장인 리노공업은 주가가 쭈르륵 미끄러지고 TSA는 뭐 한 9만 원 특미까지 갔다가 89,800원인가요? 그때까지 갔다가 지금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조정을 안 받고 있죠. 그다음에 ISC 같은 경우도 4만 원 넘게 갔다가 지금 뭐 4만 원 정도니까 조정을 거의 안 받고 있는데 리노공업만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지금 조정을 좀 세게 받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돌아온다.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지분을 바로 메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클 거다. 어쨌든 1등이 상승할 때는 가장 많이 먹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기 딱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C넥스를 제가 아까 옵트론텍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 트럭에 카메라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옵트론텍은 올랐지만 MC넥스는 빠졌어요. 예, 오히려 빠졌어. MC넥스도 사실 차트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58,300원에서 지금 36,000원까지 왔으니까 고점 대비 38%가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RSI도 30 밑으로 내려갔고 이 정도면 접근해 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MC넥스. MC넥스가 뭐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었어요. 1분기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매출액이 3천억이 넘고 영업이익이 안 나왔죠. 영업이익이 안 나왔는데 2분기에는 좀 영업이익이 좀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1분기에 40억밖에 안 나왔죠. 영업이익률이 1%예요. 1%. 그다음에 2분기는 한 5.1% 올라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긴 낮네요. 지금 뭐 22년 전체로보다 4.73%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좋았던 게 2019년도에 거의 뭐 8.9%가 제일 높았네요. 근데 이제 매출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1조 3천억이 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2에서 3배 정도 뭐 2.8배 정도 증가하잖아요. 단기 순이익도 뭐한 6배, 7배 정도 성장하니까 충분히 MC넥스도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포워드 PR이 10배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닌가 MC넥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C넥스도 한번 봐주시고 일단 뭐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MC넥스 그 외에도 뭐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유진테크도 보시면은 유진테크도 많이 내려왔죠. 반도체 장비주인데 유진테크도 그 정착 장비 그 뭐 ALD가 주성 엔지니어링인가 하여튼 원자 정착 방식 뭐 이런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장비를 국산화해서 유진테크가 실적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그 아까 중국의 봉쇄 관련돼서 실적이 1분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포워드 PR이 8.9배입니다. 반도체 장비치고는 10배도 안 된다고 하면 유진테크는 정말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4.89배인데 포워드 PR이 8.9배면 실적이 좋다는 거죠. 작년보다. 22.57배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고 9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어 한번 볼까요? 저기 그 실적을 실적을 보시면은 1분기에 뭐 좋았는데 1분기도 2분기가 약간 안 좋네요. 2분기가 약간 안 좋게 예상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뭐 지금 한 뭐야 300억 넘게 증가하죠. 당기순이익은 228억 정도 증가하는데 이 정도면은 PR이 좀 싸 보이지 않습니까? 포워드 PR이 10배도 안 되는데 영업이익률도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좋지 않나요? 26%? 26%면 상당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주고 270원 작년에 좋네요. 예. 그리고 뭐 부채도 거의 없고 유보율이 뭐 2,700% 정도 되니까 안정적이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유진테크도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정말 싸 보인다는 거죠. 38,800원. 예. 그 외에도 반도체 장비주는 싼 게 너무 많습니다. TSK는 오늘 좀 몰랐네요. TSK, 하나머티리얼즈, JNJ, 이게 SIC 실링으로만, BCNC, 그 다음에 제가 SIC 링, 그 말고, BCNC죠, BCNC, 그 합성코츠 이야기할 때 얼마 전에 BCNC도 이야기했고, 그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고, 뭐,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반도체 소재하면 원익 QNC가 대장이죠. 근데 왜 원익 QNC는 많이 올랐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많이 올라 35,000까지 거의 뭐 2만 원대에 머물다가 35,000원 단숨에 쫙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막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받아서 3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살만할 것 같긴 한데 원익 QNC도 실적이 1분기에 상당히 좋았죠. 지금 뭐 포드 PR이 10배 정도인데 이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1년 보시면 실적이 증가하는 게 증감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영업이익률도 뭐 한 10% 후반대, 16%, 1분기는 18%, 2분기도 한 18%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배당금이 좀 적네요. 150원. 예. 원익 QNC도 지금 뭐 조금 자리가 그렇게 낮진 않은데, 왜냐하면 고점에서 지금 내려온 게 뭐 2,000원, 3,000원 정도 수준이라, 근데 뭐 RSI가 30 정도 내려오면 충분히 신규로 진입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이 싸졌죠. 지금 대주전자재를 아까 말씀드렸고, HSD 엔진이 9,230가 갔는데 종가가 없고 9,000원 아래에서 마감되네요. 오늘 5G 종목도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HFR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긴 한데 약간 반등을 하는 것 같고 RFHIC라든가 5G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이런 종목도 꾸준히 지금 뭐 조정받고 있을 때 사모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주도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쇼티지가 어쨌든 그 기판 이야기할 때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급 과잉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먼 미래라기보다는 뭐 가까운 미래인지 그 먼 미래인지 뭐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전부 다 설비 투자하고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느 시점에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으로 가겠지만은 당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것들은 거의 뭐 지금 엄청나게 가격적 메리트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아까 대표적으로 유진테크도 했고 원익 IPS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들 대표적인 게 많잖아요. 뭐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주 목록을 한번 볼까요? 이게 작년 2분기입니다. 작년 2분기인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실제 세메스 아까 비상장이라고 그랬죠. 세메스 삼성전자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 중에는 상당히 그 덩치가 크죠. 시가총액이 2조가 넘을 겁니다. 아마 2조가 넘을 거예요. SFA가 있고 KC가 KC텍의 모회사거든요. 아까 KC텍의 아더 스플라이어즈가 있었죠. 정착이었나요? CMP 이제 화학 연마 CMP 관련해서 KC텍이 있었고, 이제 AP 시스템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갖고 PSK가 있었고,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마커 어닐링 장비.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좀 들어갈 만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테스, YIK 뭐 이런 유니셈, 테크윙도 이제 DDR5 관련 종목으로서 지금쯤 충분히 들어갈 만하고요. 이제 GST도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생각이 칠러도 있지만은 스크러버인데 플라즈마 스크러버 장비하고 관련이 있죠. GST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KC가 아까 모회사인데 KC텍 여기 나오죠. CMP. 뉴파워 플라즈마.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를 한 25,000원 넘게 갔다가 지금 2만원 뭐 간당간당 하고 있고, 이게 영업이익이 5,900% 증가했다고 주가 엄청 세게 갔죠. 올해 초만 해도. 그 다음에 고영, 뭐, 유진테크 있죠. 인텍플러스, APTC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전용으로 장비를 제공하는 APTC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넥스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케이스텍, GST, 테크윙,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이 여기 안 나왔네요. 장비가 아니고 소재여서 그런가? 일회용 핀,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안 나왔는데, 이오테크닉스, 이런 장비주들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검색해서 알아보면 되겠지만, 이오테크닉스 한번 볼까요? 이오테크닉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예. 지금 오늘 주가가 이오테크 10만 400원, 10만 원을 겨우 유지했네요.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아래 떨어지면, 10만 원 아래 떨어지면 이오테크닉스도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RSI가 30 밑으로 내려갔네요.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보시면 17.29배의 밸류에이션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16.32%, 1조 2,430억 시가총액. 실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상당히 보시면 이 지분이 국민연금관리공단 6.16, 외국계 벨리 길포드 이쪽에서 막 6.15%, 외국인 지분이 아까 16%였죠. 외국인 지분도 상당합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오고, 레이저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3,909억, 근데 영업이익이 781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거의 20%네요. 근데 1분기에 1,039억에 영업이익이 225, 영업이익률이 작년 그 20%를 넘었죠. 21.63% 나오는데 예상치는 없지만 어쨌든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더 잘 나올 거라는, 회사가 유보율이 7,900%입니다. 7,900%.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고, 예. 배당금 작년에 세게 줬네요. 900원이나 줬네요. 기존에 배당금이 작게 줬는데, 작년에는 900원 줬어요. 상당히, 작년에 영업 순이익이 724억, 줄만하네요. 216에서 724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일명 말하는 거에 대해서, 리노공업, TSE, ISC가 수혜를 입는 것처럼 이오테크닉스도 파운드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실적이 좋아질 거다. 파운드리가 커짐으로써 삼성전자가 포커싱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파운드리에 대해서 하면 이오테크닉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주가가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충분히 신규 매수, 지금 이게 12만 5천 원까지 거의 잖아요. 제고가는 13만 원도 갔지만 이 회사 종목이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아래에서 잡아서 13만 원에 팔아도 30% 수익이지 않습니까? 지금 RSI가 30 밑으로 내려갔어요. 충분히 이오테크닉스도 접근해 볼 만한 좀 싸진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힘들고, 여러분도 실적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오늘 아까 거래대 하락률에서 한번 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락률, 카카오페이가 이제
뭐라고 해야지, 알리페이가 지분율 블록딜 한다는 소식에 상당히 하락폭이 컸네요. 카카오페이가, 그 다음에 또 뭐, 하락률에서 좀 찾아볼 만한 게, 화장품주, PI 첨단 소재도 많이 빠졌네요. PI 첨단 소재도 많이 빠지고, 얼마 전에 로봇 관련 세아 메카닉스 오늘 좀 빠지네요.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PNT도, 저기 2차전지 장비주인데, 6만원 넘게까지 갔다가, 오늘도 6만 1,700원까지. 근데 이게 제가 5만원 밑으로 가야 좀 매력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고점이지 않나. PNT가 좀 고점이지 않나. 지금 뭐, RSI가 지금 이제 70에 걸쳐 있긴 한데, 이거는 PNT는 좀 더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 볼 만하지. 아직까지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적은 너무 잘 나왔죠. 수주 잔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올해 22년도에 이 정도고 지금 15% 정도, 14.8% 영업이익률. 지금 2분기에는 뭐 영업이익률 그래도 숫자는 낮아지는데 영업이익률은 높아지네요. 예. BNT는 아직도 좀 자리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한번 HLB가 이제 ASCO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약발이 떨어졌는지 좀 떨어지고 있네요. 국영 GNM이 이제 2,000원 넘게까지 갔다가 하나솔루션하고 170억 수주 계약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그 바이오주가 오늘 좀 빠졌네요. 아무래도 그 모멘텀이 될 만한 ASCO가 끝나서 그런지 바이오주가 좀 빠졌고 그 외에 윌링스도 태양광 관련해서 좀 올랐는데 좀 오늘 빠졌네요. CS 윈도도 오늘 좀 빠졌네요. 풍력 뭐 대장은 하여튼 뭐 삼강 MNT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삼강 MNT. 근데 지금 자리는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사이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들을 뭐 대표적으로 언급해드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에너지 재편과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도 다시금 뭐 주목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수소주는 워낙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의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 외에 뭔가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긴 해요. 원전도 마찬가지. 정부 정책 아니면 사실 딱히 뭔가가 나올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 해운주는 좀 좋을 것 같은데 HMM 같은 경우는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좀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지금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상 메리트가 있고 차트상의 위치도 그렇고 근데 2차 전지는 약간 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분위기지만 다시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하이의 그 중국의 전기차 인도 대수가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조만간 개화를 할 겁니다. 전기차가 개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 모델이 너무 새로운 모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특히 뭐 제가 얼마 전에 좀 감탄해 하지 않았던 그 제가 주말에 쉬는 날에 봤는데 옛날에 백투더 퓨처에 나왔던 그 모델을 만들었던 회사에서 이번에 그 드로리안 알파 5라는 전기차를 내놨는데 엄청 멋져요.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1억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전기차가 상당히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GM 뷰익이라는 브랜드에서 또 뭐 와일드캣이라는 전기차를 내놨는데 전기차 모델이 상당히 다양해지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곧 개화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리비안 뭐 루시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전기차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면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그때쯤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거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 그다음에 보수적인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도 GM하고 얼티엄 캠인가 뭐 이런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거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조금 조정을 받는 뭐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보시다가 어떤 찬스가 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의 선물이 지금 뭐 0.5%, 4% 정도 선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밤에 시장이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쉬지도 않고 계속 떠들었더니 목이 타네요. 어,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